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비해 여성의 인권이 올라간 건 맞지만 여성이 남성과 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일단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직 올바른 페미니즘이 충분히 주류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현재는 비상식적인 일부 페미니즘 때문에 남성들이 전체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키워가고 있죠. 근데 이런 건 결국 건강한 남녀 사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많은 남성들이 아마 그거 기억할 거예요.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표현을 기억할 건데,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늦은 밤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저 여성의 뒤를 걷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페나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이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기에 이제 글이나 뉴스 댓글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많이 분노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남성은 그냥 집에 가려고 걷고 있었을 뿐인데, 이제 일부 자칭 페미니스트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는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여성이 많을 거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토론할 기회가 여러 번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여성들 가운데 남성을 잠재적 선봉제자라고 말하는,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다만 남성이라면 조금 더 조심하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어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커뮤니티 쪽에서는 남성은 사회적 가해자로 몰아가려 하지만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성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 돌려차기 그런 사건이나 묻지마 칼부림 같은 사례들을 보면은 분명 남성이 물리적으로 강한 부분이 많아요. 강함에는 뭐 좋은 방향의 힘도 있고 나쁜 방향의 힘도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남성이 체력적으로 좀 더 강한 경우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남자들이 이걸 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나면 왜 많은 여성들이 늦은 밤에 낯선 남성과 같이 길을 걷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경계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도 여자가 뒤에 있는 거랑 남성이 뒤에 있는 거랑 좀 무서운 정도가 달라요. 여성이 뒤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막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늦은 밤에 남성이 뒤에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만났던 3명의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말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분은 어느 사이트에서 가져온 통계를 보여주면서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가 곧 차별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분이셨어요. 그때 저는 제 나름의 생각을 말했죠. 뭐 꼭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기보다 경력 단절, 그리고 남성의 이공계, 남성이 쏠리는 현상, 그리고 강도가 높은 3D 직종이 워낙 또 남성이 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 요인이 섞여 있는 문제가 아니냐. 정말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다르다면 기업 입장에서 여성을 뽑지? 왜 더 비싼 남성을 뽑겠냐. 이 설명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그 통계적인 것만 보고서 그냥 임금이 낮으니까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 사용되던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나왔죠. 페미니스트와 대화했을 때 아쉬운 게, 저는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제 의견이 너무 쉽게 그냥 틀렸다, 다른 게 아닌 틀렸다는 쪽으로만 취급되는 것 같아서 좀 억울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꽤 황당한 경험인데, 제가 한창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앞에서 이렇게 안에 옷을 입은 상태였지만 이렇게 팍, 그 바바리맨처럼 이렇게 펼쳤습니다. 지금도 이상해요. 그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는 그냥 너무 얼떨떨해서 그냥 반응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스스로 페미니스트를 이렇게 자칭하고 말하고 다닌다는 분이라서 이런 여성의 인권 향상을 말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이제 페미니즘은 뭔가 모순적이고 불편하다라는 이제 인식이 강하게 쌓여가던 때에 마지막 세 번째 분을 만나고,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분은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저한테 진지하게 이해했었고, 이제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 사이에서 이제 여성 인권이 어떻게 뒤틀리거나 소외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도 분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동시에 이 전통 자체를 부정한다라기보단 최소한의 존중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또 여성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면서 남성인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제 남자라는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진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채식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페미니즘이라고 없을까? 뭉뚱그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성 사회에 이제 극단적으로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아니, 조용하지만 깊이 있고 여성 인권과 형평성을 고민하는 진짜 페미니즘이 있다. 그리고 내 눈앞에도 있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감만 이제 가득했던 제가 지금은 올바른 페미니즘을 좀 응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거고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권이 높다는 말은 곧 권력이 많거나 돈이 많다라는 경우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다수의 남성은 특별히 높은 인권을 누리는 계층이라기보단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에 가깝죠. 반면에 여성 인권이 남성과 같은 수준이라 보긴 아직 어려운 게 여성 참정권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유교의 그 변질된 형태 있잖아요. 가부장제. 그것도 있었고 오랫동안 이어졌고 여성들이 출발선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여성 인권이 남성과 동등하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보아요. 이제 그렇다면 여성 인권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지금 모두가 알고리즘을 초기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리즘이라면은 뭐 인스타, 뭐 유튜브 뭐 이런 거죠. 일단 저는 요즘 알고리즘이라는 게 남녀 갈등 포착을 하면은 그걸 더 증폭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바뀌려면 내 주변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서는 일단 제일 영향을 많이 하는 게 SNS잖아요. 저는 이 알고리즘을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구보다 혐오를 멀리 해야 되는 시대에 혐오적인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이중적이죠. 그래서 저는 혐오를 부추기는 영상, 게시글, 그리고 또 짤, 이런 거에 과감하게 관심 없음, 그리고 차단,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현재 알고리즘은 트로이 목마처럼 작동을 하는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좀 오래 보거나, 아니면 내가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 두었다가 이제 이 콘텐츠를 네가 오래 봤으니 너와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에게 이걸 뿌려봐야지 라고 알고리즘은 인식을 하고 퍼트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혐오적인 콘텐츠 이런 거를 차단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내 알고리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달라지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느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논란이 많은 콘텐츠에 댓글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린 종종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와, 요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글 안 써요. 제 주변엔 그냥 그저 조용하게 영상을 보고 동의하거나 동의한다면 이제 공감을 누르고 뭐 공유하고 그냥 아니면 그걸 넘겨요. 그렇게 혐오적이고 공격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은 제 주변에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공격적이고 혐오적인 댓글을 달까라 한다면 뭐 저는 여러 가지와 연결은 지을 수 있지만 남녀 갈등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나 아니면 관심이란 재화를 통해서 좀 그거를 벌어보고 싶은 관심을 받고 싶은
분들, 조직적인 세력이 개입할 수 있을 가능성도 보고 있어요. 외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댓글 하는 거 많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댓글 조작 사건도 밝혀졌고, 이 분열과 갈등이 커질수록 이득을 보는 집단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적어도 댓글이 진짜 민심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 남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의 사회는 다정한 남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에는 뭐 생존도 있지만 내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느냐, 즉 연애와 관계 형성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 능력이 높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를 잘하는 남성은 더 많은 이성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연애 시장에서 분명한 이점을 갖습니다. 저는 이런 남성성이 주는 장점은 살리되 여성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감정 표현력과 이런 공감 능력을 배워가는 남성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여성의 공감 능력은 정말 뛰어나요. 한 문장에서 퍼져나가는 게 엄청 많단 말이죠. 이런 능력을 남성들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왜 배우라고 하는 거냐? 남성이란 집단은 여전히 저는 사회적인 기득권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적으로 남성의 협조 없이 사회가 바뀌기는 어려워요. 남성이 반이고 그리고 심지어 정치인의 과반수가 남자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 관한 정책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정책, 논의 이런 것도 남성에 맞춰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도 그래서죠. 저는 이제 남성 내부의 자정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여성의 두려움 그리고 이런 경험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올바른 페미니즘도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바른 페미니즘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야 여성 인권에 대한 향상이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고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즘을 자꾸 주목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 남성 자체가 다정하고 센스 있고 진정한 남자로 다가가야만 건강한 페미니즘이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올바른 페미니즘이 우리 편이 되어야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여성 인권 향상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이해만 해도 우리 남성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권력과 강한 힘을 가진 남성이 이런 걸 주목을 해야 여성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내가 내 딸을 낳아도 그 딸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혐오와 갈등에 좀 물든 사회가 아니라 당연하게도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회가 앞당겨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